네, 오늘자 내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세리나입니다. 삼성전자에 의해서 크게 출렁였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출렁인 그 뒤에는 프로그램이 또 그 뒤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의 변동성이 자리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도 1960선까지 허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145만 원의 삼성전자 주가 리바운딩과 동시에 코스피도 거의 약보합권까지 낙폭 많이 줄이며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루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아주 조용했었는데 물론 출발은 반짝 플러스이긴 했었습니다. 환율은 1,060원 터치 못하고 오늘 가까스로 플러스를 가는지 혹은 또 추가적으로 밀리는지 굉장히 엔화 가치 쪽 눈치만 보는 상황 영역했는데요. 환율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삼성전자와 코스피 종가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70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 전일 대비 4.18포인트 하락한 1974.27입니다.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죠. 장 초반은 매수했지만 이렇게 매도 전환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은 400억 원 매수위였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반전하면서 나흘 째 파란 물켰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 506.35입니다. 외국인이 매도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매수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은 1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내린 1,057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생산 지표와 또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의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가 여기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에 매물 부담이 작용하면서 오늘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60전 정도 빠진 1,058원 1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5% 빠지면서 다시 146만 9천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장에서 5일 만에 반등 시도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1.7% 상승하면서 26만 2천 원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요. LG화학 1.5% 상승하면서 31만 8,500원, 삼성생명이 1% 오르면서 10만 1,0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1% 빠지면서 25,900원,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0.1% 빠지면서 25,900원, CJ오쇼핑이 1%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28만 5,900원이고요. 오늘 서울반도체가 4% 급등하면서 25,600원, SK브로드밴드는 2.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요. CJENM과 동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GS 홈쇼핑과 SM, SFA가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동서는 1%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요. 먼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빌스 자동차 3인방이 오늘 외국계 매수 속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현대모빌스와 현대위아는 1.7%, 1.3%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능 탑재설이 나온 가운데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는데요. YG파워와 또 RF텍, 프로바이텍 각각 상한가 기록했고요. 프로바이텍은 12% 급등했습니다. 뉴인텍도 각각 상한가 기록, 또 RF텍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번엔 새 정부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건설주입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상승한 건설주가 오늘장에서는 현대산업과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은 약보합권이었고요. 삼성물산은 강보합권, 현대산업은 반대로 2% 상승했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키운다는 소식에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 콘텐츠 관련주가 오늘 상승했는데요. 대원미디어와 레드로버, 손오공은 각각 1에서 3% 상승했습니다. 오로라도 3% 오르면서 5,350원입니다. 민수위 측에서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관련 소식에 오늘 보안주가 들썩였는데요. 이스트소프트와 윈스테크넷 각각 1%, 3% 상승했습니다. 소프트프롬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대 상승 나타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 보였던 안철수 테마주 오늘장에선 전체적으로 하락습니다. 안랩도 8% 빠졌고요. 우성사료와 써니전자는 각각 13%, 5%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안전 후보의 신당 창당설로 이야기가 있었던 안철수 테마주였죠. 오늘의 특징주는 KMH입니다. 아시아경제 신문사 인수에 이어서 팍스넷도 인수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던 KMH. 7일째 상승 이어가면서 오늘 장에서 4.6% 급등했습니다. 8,850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닷새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3% 오르면서 28,400원입니다. 낙폭과대에 계속되고 있는 실적 우려가 과도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3.5% 상승하면서 43,550원. 한국금융지주가 업계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관들의 매수 속에 오늘 장에서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1960선대 끝나나 했었는데 그래도 어제처럼 1970선대 정도에서는 끝이 났네요. 삼성전자 덕이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중간에 많이 좀 당해가지고요. 여의도의 시각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김지은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 부담, 또 삼성전자 휘청이니까 지수가 어쩔 수 없네요. 예. 오늘장 잠시 정리해드리자면은,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실적 시즌인데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종목단에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차익 같은 경우에는 1159억 정도 매도했고 비차익은 322억 정도 매수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836억 정도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면은 금융, 음식료, 화학, 의약품, 비금속 광물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간밤에 이제 미국 쪽에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실적의 발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밤에도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는 줄줄이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중국의 4분기 성장률 나온다면서요? 네, 예. 먼저 말씀하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미리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저희가 이제 BOA나 시티그룹 등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금융주 내일장까지 전망을 미리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적들이 보면 미국 실적들이 보면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유가 최근에 4분기 미국 실적이 금융주 같은 경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하향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 예상치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그래서 상회해서 주가는 올랐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 금융주를 다음으로 다음 주에는 또 미국 IT 대표 기업인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관련돼서 한국도 다음 주 말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전분기 대비 한 2.3%, 전년 동기 대비 한 7.8%를 기록함으로써 한 3, 4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점차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 경제는 봐봐야 알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는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망을 하자면 IT 실적은 좀 변동성이 예상돼서 한국 IT 업종도 관망세가 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의류, 식료품, 의료, 관광, 문화 이런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밑골이 좀 달렸다고 하지만 흑산병이라 사인이 정말 안 좋다라는 분석도 앞서 있었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내일 이제 조정이 조금 멈춰지는 겁니까? 중국 소재 산업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어닝 시즌이랑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면은
뭐 금융주야 금융주고 IT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미국 IT가 좀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애플 같은 거 보면은 최근에도 그 애플 뭐 아이폰 5 뭐 수요 부진 때문에 그 아시아 전 증시 뭐 애플 관련주들이 좀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실적 하향주 또 IT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향 조정이 최근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내수 수요 강화라든지 도시화 같은 그런 정책 기반으로 올해 뭐 경제 성장 한 8%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관련 업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IT 부품도 원래는 관련주인데 제가 말씀 빼고 드린 거는 아까 그 애플 실적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업종은 좀 빼고 나머지 뭐 중국 내수 수요 강화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박스권을 뚫을 만한 모멘텀이 좀 찾아보기에는 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은 한국도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이 되는데 그런 실적 모멘텀도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큰 변화는 IT 쪽은 그냥 조금 지켜보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었고 나홀로 승승장구했었는데 거기에 약간 지금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의를 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김재은 연구원 내일장 전략 미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어떤 수급이었는지 수급 분석 면밀하게 듣기로 하죠. 샘플러스 로제스타 클럽으로 갈까요?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이 수급 분석하시나 더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 일단 돌아올 생각이 없네요. 예전엔 뭐 이렇게 또 팔다가도 막판에 사주기도 하고 물량을 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외국인은 최근에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이 요즘은 상당히 정직하죠.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끝까지 그 포지션을 조금 지키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집중됐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1,200억 원 가량의 매도세를 분출을 하고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자체는 1970포인트가 붕괴됐죠. 그러다가 이제 장 후반에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고, 그리고 기관은 소폭 매수세, 대신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세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70포인트가 붕괴될 때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선물 포지션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경향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한번 같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를 좀 살펴보시면 1970포인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갑작스럽게 어느 정도 좀 선물 매수세를 조금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들어서 다시금 매도세를 좀 출회를 하면서 다시 1974포인트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코스닥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를 이뤘죠.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에서 코스피가 얼마까지 더 빠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빠지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향간에서는 여기서도 훨씬 더 빠진다. 그리고 1950포인트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갭을 상당히 많이 맹신을 하는 편인데요. 갭이 지금도 3번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 확인했을 때 3번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20에서는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무리 많이 빠져도 1960포인트를 깨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차피 시장은 공포 심리를 조정을 하고 다시 또 그 공포 심리 자체가 다시 또 매수 심리로 바뀌는 데는 한순간이죠. 종이 한 장보다 더욱더 쉽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의약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정밀 운수장비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상승세를 주를 이뤘는 자체가 일단 금융업종이 상승세를 이뤘는데 JP모건이라든지 아니면 골드만삭스에서 실적이 4분기 순이익 급등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은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업종 자체에 어느 정도 상승폭이 조금 커졌고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 보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수급 분석을 한번 들어봤고 1960 코스피는 지켜줄 거다 이렇게 개인적인 전망도 주셨는데 오늘장 특징주 들어보죠. IT주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자동차가 조금 그나마 괜찮은 수급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볼 때 제가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우리가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도의 시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판매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4분기 실적의 개선세는 분명히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어닝 실적을 이어가려면 당연히 주변 여건도 좋아져야 되는데 주변 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4분기 12월에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12% 그리고 기아차는 6%가 증가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런 실적적인 긍정적인 호재를 맞아서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22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그런 부분 자체를 목표가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21만 5천 원을 우리가 돌파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21만 5천 원 위에서는 무조건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자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거는 무선 충전 관련주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RF텍이라는 종목을 같이 보실 건데 RF텍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에 오늘 무선 충전 관련주가 이슈로 보였던 만큼 일단 RF텍 같은 경우에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명한 걸 찾아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특징적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도 유명하죠. 그만큼 개인들 마음대로 하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낙폭도 심하고 그리고 등락도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좀 매수를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세대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상향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으면 지금 21선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장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좀 더 홀딩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에서 12,800원 사이에 우리가 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는 정고점이었던 14,000원까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LB세미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LB세미콘이 왜 애플과 관련이 있냐? 이유는 당연하죠. LG 디스플레이에 터치칩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그리고
이틀 전에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었고 오늘은 다시금 6%대의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애플과의 주가 자체가 비슷하게 가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기술적 반등이 저는 좀 강하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애플에 대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1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효과를 두 개가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불안한 시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추세 자체가 지금은 하방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하단에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면 우리가 매도의 관점을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좋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4,000원대를 넘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는 비중 축소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신규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4,000원대를 돌파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가격이 낮춰졌지만 현대차도 같이 우리 LB세미콘과 함께 비중 축소 의견이셨고 RF텍만 실적 나올 때까지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1월 18일은 바로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날입니다. 자, 오늘 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 제조업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장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지표가 제일 무게감 있게 느껴집니다. 자, 내일장 이런 중국 지표의 결과를 미리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전략들을 미리 전문가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고자 오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먼저 결론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자,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 종목을 살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은 매수하자, 김주선 대리님은 지난주에도 약간 단기 진입 정도만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하게 단기인 효용사를 놓치지 않으신 가운데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은 중소형주를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 가운데 DPC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김주선 대리님은 반면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사야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KB금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자, 성동경 대리님께 제가 주식 내일 살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매수하자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정이 계속되고 언제까지 더 빠질지도 모르고 심지어 사더라도 1950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사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왜 내일 사도 좋다고 보시는지 조정이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희 의견도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상로 전문가 분하고 일단 좀 일치를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는 힘들다고 일단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각 증시, 세계 증시를 봤을 때 1월 달에 들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다른 나라는 거의 지금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차트가 이제 영국 지수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 이게 연내 최고가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독일, 독일도
느리네요. 네, 좀 느려가지고 일단 그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좀 브릭스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단어들은 이제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멕시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S는 우리나라고요, 사우스 네. 코리아, 그다음에 T는 이제 터키라고 하는데 얼굴에 뿌리는 게 아니군요, 미스트가.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미스트 국가 4개 중에 이제 3개 국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이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 지금 주가들이 다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국가들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유독 이제 보면은 1월달 들어서 빠지는 거를 좀 살펴봤는데, 어디가 좀 되냐면은 뭐, 나스닥이라든지 예. 아니면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요 정도거든요. 뭔가 IT의 비중이 큰. 네, 그래서 예. 제가 좀 결론을 좀 IT로 저도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세계 글로벌 증시, 환경은 좋다. 지금 글로벌 증시 자금 구입 규모를 살펴보면은 2007년 9월 이후로 지금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만 이제 2000지수 가까우니까 이제 주식형 펀드 환매 자금들이 좀 몰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살펴본 대로 대만이나 나스닥, 우리나라가 지금 1월달 들어서 좀 증시가 안 좋은데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IT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쏠림에 대한 좀 반작용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조정을 좀 나름대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한 네. 이 정도에서 더 안 빠지고 버티려면 삼성전자가 더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논리대로 가면.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제 삼성전자의 모습하고 주가 지수 모습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오늘 삼성전자 조정도 한번 올 자리는 왔다. 빠진 만큼 빠질 자리는 왔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반등 지점이고 매수를 해봄직한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본격 조정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대하고 계시진 않네요.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변곡점을 통과를 했다고 할 만한 기술적 근거나 뭐 여타 징후들은 좀 보이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지금 지난주에 이제 1980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뭐 1980을 일시적으로 하야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고 있고 이 밑에서는 크게 지금 뭐 의미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다음 주 화요일에 변곡점을 예상한다라고 아까 잠깐 제가 봤는데 네.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기술적 네. 분석표를 좀 도입을 했을 때 이번 주는 약간 좀 하방이 내일까지는 아직은 하방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다음 주에 정도 돼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지금 옵션 시장 보면 4일 연속적으로 풋에서 지금 더블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굉장히 하루 장중평 본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물 지금 성격도 지금 보면은 이월물 처음 시작할 때가 행사가가 27개 그리고 이번 월물이 24거래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일이 좀 긴 월물입니다. 그렇죠. 이럴 네. 경우에는 약간 1월물과 저번에 이제 12월물과 반대로 약간 좀 추세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양매도보다는 약간 한 방향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 짧지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요. 일단은 지금 하락이 네. 멈춘다라는 관점에서 사자라는 얘기신지. 일단은 그 관점에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상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 이제 지지될 거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요새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도 좀 한 번에 나오는 좀 대량으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지금 선물, 현물 동시에 좀 팔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고 해서 만약 지지를 못한다면은 좀 큰 폭으로 추세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에 관련된 것보다는 약간 중성주로 가자. 그래서 중성주를 사자 이렇게 좀 이번 주 논리는 좀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예, 이따가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 그러면 어떤 중소형주 뭐 그런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께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내일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중국 지표도 나오는 날인데 주식을 한번 사볼까요? 하니까 단기 트레이딩 정도 생각한다면 사도 된다. 예, 일단 뭐 지금 2주 정도 제가 거의 같은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재정절벽 협상되고 2042포인트 정도 찍고 나서 그 순간에 이제 주가는 순간적으로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이 움직였지만은 달러는 변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못했고 특히 그 이후에 계속 그 재정절벽 이후에 있을 일정들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슈든 그런 쪽에서 계속 그 투심이 악화가 됐고 또 수급적으로도 뭐 우리나라에 뭐 수급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뱅가드 물량 펀드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선물도 계속 프로그램 쪽에서 뭐 계속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매도가 나온 부분이고요. 또 기술주가 많은 대만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 지금 계속 지금 좀 주가가 오늘은 뭐 단기 반발 매수로 그 상승이 나왔지만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연기금이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한 1950이나 60선까지는 빠져주면은 한번 강하게 또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단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갈 만한 이슈는 당분간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2월 달부터 또 미국 정책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 그러니까 위로 갈 수 있는, 위로 방향을 뻗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지수는 이 상태에서 큰 움직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종목 장세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내일만 보자면은 어쨌든 오늘 또 내일 다른 분이 또 나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오늘 제가 목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만 보자면은 중국 GDP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예, 그렇죠. 예상치가 지금 7.8%인데 혹시나 8% 이상 되면은 단기적으로 뭐 코스피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유념을 하시고 또 그 GDP뿐만 아니라 이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 중국 지수가 올라가다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와준다면은 중국에서 또 모멘텀 받을 수 있고 일본도 여기서 그 엔화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도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지지선을 뭐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지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ISM 제조업지수 보통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미리 좀 점쳐볼 수 있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또 글로벌 경기 흐름 같은 거를 또 좀 잡아볼 수 있는 지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는 오늘 이번 주 구간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뭘 해야 됩니까? 김주선 대리님께 제가 먼저 여쭙고자 하는데 중국의 지표가 만약에 4분기 GDP가 지금 월간은 뭐 8%까지 뭐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정말 7.8%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팔자가 보이면은 소재 산업재를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들 IT를 좀 조심하자는 분위기여서 IT 낀 나라들 주가가 다 부진하다면서요. 그렇죠. IT 중에서는 이제 애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부분하고 IT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중국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힘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락앤락이나 이런 부분 좀 힘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지금 보시면 상당 부분 또 일부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7.8% 그러니까 GDP 중국에 관련된 지표 나오기 전에 미리 차익 실현이 이미 최근에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모멘텀을 찾아서 매매를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그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내수 관련주들이나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추세를 이제 아예 돌리면서까지 하락을 하거나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돌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종목 없고 계속 오르는 종목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장. 예,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럼 IT는요? 예, 그렇죠. 이제 IT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IT 중에서는 하이닉스 정도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하이닉스 정도는 그래도 지금 그 이제 저점은 계속 높이면서 이제 27,000원대를 계속 트라이할 시도를 하고 27,000원대를 뚫어주면 3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애플 이슈도 있지만은 하이닉스 자체가 중국 저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그리고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하고 이제 일부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애플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또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PBR 한 0.8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기술주들, 애플 때문에 떨어졌던 기술주들도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건 하이닉스, 그리고 좀 낙폭 과대됐던 LG그룹주 IT는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도 뭐 계속해서 이제 수단매는 계속 들어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김주선 대리님이 보는 최근에 나는 이런 종목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라는 그런 기준. 아까 모멘텀 얘기하셨는데, 뭐 모멘텀을 어느 쪽에 있다고 결국 보시는 건지. 일단은 뭐,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모멘텀이라는 거는 말하면 사실 끝이 없는데, 예. 제가 일단 금융주를 한번 일단 이번 주에 좀 가지고 왔거든요. 금융주에 대한 부분 계속 예전에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다가, 보통 저는 낙폭이 굉장히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갈 때부터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올해 금리가 인하된다면 상반기에 한 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금융주도 바닥 논리로 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내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요즘에 뭐 환율 뭐 지난주에도 원화 강세 수혜주 이런 그렇죠. 얘기도 좀 예. 하시면서. 지금 환율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인데, 여기서 환율 움직임도 조금 안정세가 되면서 다시 또 들어갈 기회를 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리고 좀 떨어졌지만은 또 다시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내수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작고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오리온, 이마트, 뭐 제약, 뭐 유틸리티, 통신 이쪽 네. 다 저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가격 인상되면은 가듯이 뭔가 운송 이쪽에도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우리 김주선 대리님 생각하시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모멘텀이 이쪽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업종 좀 깔끔하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건 해운 쪽이 분명히 다시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운임 모멘텀하고 환율 모멘텀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 GDP가 괜찮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건드려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주 쪽은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쪽, 뭐 일부 내수에다가 중국 관련 수혜주도 내일 관련해서 좀 팁을 주셨고, 해운, 그리고 금융. 이쪽 정도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손동경 대리님께도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같은 질문, IT와 중국 소재 산업재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먼저 여쭙고 종목 선정 기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IT를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IT는 뭐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애플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500 엊그저께 하회하고 다시 회복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경쟁력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은 모바일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기가 끝난 것인가 지금 이 둘 차이인데 두 개가 다 모두 다 좀 해당되는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뭐 핸드폰 부분 말고도 다른 뭐 가전 부분 많지만은 지금 봤을 때 연내 전망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한 4월 달 정도가 이제 변곡적으로 좀 본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약간 좀 횡보하는 장이 오지 않느냐. 예, 이렇게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삼성전자는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 아니면은 뭐 추세적으로 크게 가져갈 만하지는 않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IT나 자동차보다는 경기 민감주 2013년도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재 쪽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이제 GDP도 이제 나오는데 한 7.8, 8 정도 예상이 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나왔던 3분기보다는 더 좀 상향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중국 쪽은 지금 한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리면은 결국에는 약간 대형주보다는 그러니까 지지가 된다면은 대형주도 민감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겠는데 오늘까지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대형주는 지지받고 올라가는지로 확인하고 이제 경기 민감주로 이제 담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하자 하는데 중소형주 가운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정책 수혜주가 받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좀 뜨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약이나 제지 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그래서 갖고 온 거는 중소형 중에서도 이제 좀 정책 수혜가 좀 기대가 되면서 지금 뭐 수급적으로 좀 원활한 DPC라는 종목을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곧바로 이제 DPC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뭐 창투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은 DPC
회사 자체가 하는 본업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품이 전 세계적으로 한 연간 7,500만 대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이 DPC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부터 이 전자레인지 부분에서 실적이 적자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좀 매출이 좀 나고 있고요. 지금 2012년도 그래서 상반기 매출이 673억에 순이익 한 30억 정도 이제 기록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상투사 얘기는 지금 DPC 100% 자회사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라고 네.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업 투자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쪽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투자 그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주식이나 채권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제 BW라든지 네. CB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좀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사를 보면은 브레인 같은 좀 예. 업계 좀 수위는 좀 많이들 아시잖아요. 예. 창투사 내에서 1위가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예. 그래서 브레인 같은 그런 업계 좀 로열티가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얼마나 좀 운용을 잘 하냐면은 지금 199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운용자금 4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DPC 100% 예.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틱 인베스트가 지금 2011년도 말 기준으로 42억 운용자금이 2조 3,110억 원, 우와. 2조로 늘었고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수익률이 바탕이 됐겠죠. 그렇겠죠. 지금 10개 네.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펀드 매출액이 307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160억이 보수 수익으로 이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리 규모가 커지고 펀드 성과에 따라서 이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게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연결 재무 기준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2010년부터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DPC 네. 실적으로.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상향되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2011년도 저 대량 거래, 지금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12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추세의 시작인지, 이제 추세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인지, 그건 뭐 뒤따라 가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추세의 시작으로 보고 지금도 매수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 뭐 일부의 우리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께서는 이미 이제 좀 조용하고 연말을 횡보할 때 이 종목을 미리 선취하신 다음에 요 급등할 때 충분히 지금 수익을 아직 홀딩하고 계시지만 누리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럼 약간 조정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제 싼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싸더라도 더 갈 거니까 들어가시는 겁니까? 가격 설명 부탁드리죠. 네, 일단 가격은 여전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직 좀 드러나지 않는 이제 실적이 잡힐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스틱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상향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좀 싼 가격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지분만 봐도 지금 이제 차트 위로 보면은 이제 색깔로 나오는 게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 수량인데 초록색하고 빨간색, 초록색이 기관, 빨간색 외국인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형적으로 한번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구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수급은 개인은 줄고 외국인 기관은 좀 많아졌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6% 떴는데 언제 내일 뭐 시초가에 그냥 잡아요? 네, 제가 오전에 이거를 좀 피킹했을 때는 예. 한 2% 정도였는데 종가는 이제 높게 끝났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1% 정도 밀렸을 때 잡으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1%가량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서 일단 화면상에 보니까 3,800원 정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뭐 꼬리 기준이지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DPC 설명이었고요. 김주선 대리님의 빠르게 또 탑픽주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금융 쪽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뭐 KB금융은 설명을 길게 안 드려도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이제 그 매수 추천 이유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이 순이자 마진이라고 그러죠. NIM이 별로 안 나옵니다. 계속 안 나오는데 이제 그 금리 인하의 마무리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상반기 정도 한 번 더 인하되면 올해는 그걸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거의 순이자 마진 최저점이 지금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경기 바닥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턴이 좀 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금융주 쪽으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금융주 쪽이 이제 레벨업이 한 단계 더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은행 중에서 KB를 뽑은 이유는 업종 내에서 이 은행 중에서 자본 건전성,
비율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가격을 설정해드리면은 지금 38,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예. 4만 원 정도에서 일단 일주일 단위로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 자, 금리 인하 돼봤자 한 번만 더 수익자 마진도 이제 돌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글로벌 경기 좋아지면 금융주 역시 갈 수 있겠죠. KB금융 탑픽으로 내일 사보자 얘기셨습니다. 자, 성동영 대리님이 2013년도 역시 놓칠 수 없는 경기 민감주 가운데 금호석유를 보신다라시면서 지난주 추천하셨는데 역시 네. 시장이 밀리니까 네, 일단 예, 좀 짧은 AS 부탁드릴게요. 네, 밀린 감이 있고 대신에 저번 주에 이제 봤을 때 이제 경기 민감주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해운하고 조선 쪽은 이제 상승을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 이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면서 이제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화학주가 아직 좀 발동이 좀 늦게 걸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업황 초기 진입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초기 진입 단계니까 지금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손절가 부분까지 왔지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는 금호석유 AS였습니다. 자, 반면에 원화 강세 수혜주로 대한항공을 피킹해 주셨던 김주선 대리님의 AS도 이어서 들어보죠. 예, 일단 어제 25만 주 정도 기관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사실 환율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한진해운도 그렇고 최근에 일주일 내내 주가 떨어지면서 같이 밀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44,000원까지 만약에 밀리면 더 강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다른 대안이나 다른 투자를 하신다면 55,000원 정도에 손절을 일단 하시고 34,000원까지 가면은 또 추가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손절이 45,000원이고 45,000원이죠.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 44,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인가요? 예, 44,000원 강한 이제 그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그 정도까지 빠져준다면은 조금 더 강하게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 보고 계시죠?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대한항공 AS 지난주 종목으로서 AS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에 관련된 전략만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급락했다가 밑꼬리, 상해가 오늘도 좀 밑꼬리 달아주는데요. 오늘 밤 미국 재료보다 내일 장중에 중국의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장 관련된 전략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오늘장 1장 2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